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차례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입장과 이민 정책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을 두고 찬반 논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2명의 미군 병사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신원이 확인돼 고향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여름철 인명구조요원 부족 사태 해결에 있어 망명 신청자 카드를 꺼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농장 노동자를 태운 버스가 전복돼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남가주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에섹스 카운티에서 곰이 출몰했다는 보고가 접수돼 지역 교육부가 인근 학교 야외 활동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고차 매매에 나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강탈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차례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오는 6월과 9월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붙는 맞짱 TV 토론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튜브 영상과 서한을 통해 대선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양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과 대선 사전투표 개시 전인 9월 중으로 두 차례 TV 토론으로 맞붙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토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나와 다시 토론을 하고 싶다는 듯이 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lost 2 debates to me in 2020. Since then, he hadn't shown up for debate. Now he's acting like he wants to debate me again. Well, make my day, pal. I'll even do it twice. So let's pick the dates, Donald. I hear you're free on Wednesday.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적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7월에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삐뚤어진 조와의 토론에 기꺼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2번 이상도 할 수 있다. 그냥 시간만 알려주면 내가 가겠다. 대결을 준비하자고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토론은 오는 6월 27일 CNN이 개최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이번 토론 준비를 위해 최근 몇 주간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초당적 토론준비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해왔습니다. 준비위는 올해 대선의 경우 9월 16일과 10월 1일, 10월 9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고 부통령 후보들은 9월 25일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연방상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과 레리 햄, 패트리시아 캠퍼스 메디나 후보 3명이 첫 후보 토론회에서 열띤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입장과 이민 정책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뉴저지 지부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사우스 오렌지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린 첫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외교와 이민,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해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입장과 이민 정책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 의원이 다른 후보 2명에게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내용은 불법 이민자 관련 입장 표명의 불분명성, 태미 머피 후보 사퇴로 인한 반사 이익,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관련 입장 표명의 모호함 등입니다.
김 의원은 이민 정책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메디나 후보의 공격에 대해 연방 하원 의원 재임 첫 6년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시기로 민주당의 초점은 이민 정책 퇴보를 막는 데 있었다며 이민자 대규모 유입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 판사 고용과 이민 수속 신속 처리 조치,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취득의 길 부여 등 의회가 실질적인 입법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스라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과 지원 노력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햄과 메디나 후보는 즉각적인 휴전 요구,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습니다. 메디케어 for All 의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두 후보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김 의원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세 후보는 이외 필리버스터 종식, 대법원 확장, 노예 후손 보상 촉구, 낙태권 확립, 지방세 소득 공제 $10,000 상한선 폐지 등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지난달 2일 발표된 뉴저지 연방 상원 민주당 예비선거 여론조사에서 51%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스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에 카지노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카지노 설립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설립을 환영하는 이들은 최근 침체된 플러싱 머힐 일대 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도박 중독자가 많아지면 홈리스가 늘고 일대 치안도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퀸즈 발전연합은 최근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에게 플러싱 카지노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을 지지해달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고다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매츠 구단이 카지노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티필드 주차장 부지는 뉴욕시 공원 부지로 설정된 곳으로 카지노 등 게임 시설을 개발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퀸즈 발전연합은 주의회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공원 부지라도 예외를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카지노 설립 찬성 집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85년간 시티필드 주변 지역은 주차장에 불과했고 인근 주민들은 적절한 녹지나 문화 공간을 누릴 수 없었다며 개발을 허용하면 부수적인 시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카지노가 설립되면 약 15,000개의 고임금 노조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카지노에 중독되면서 플러싱 일대 빈곤율 상승, 카지노 건립 시 전당포, 유흥업소만 늘어날 뿐 정작 스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장기적으로 도박 중독자가 많아지면 홈레스가 늘고 일대 치안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권센터와 플러싱 균형 개발 등 지역 단체들은 플러싱 카지노 건립 저지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통계에 따르면 카지노 수입의 96%는 도박 중독자에게서 벌어들이며 이 중독자의 절대 다수는 서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카지노 설립 지역도 한 블럭 주변에는 전당포와 술집만 즐비하다며 카지노가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2명의 미군 병사 유해가 70여 년 만에 신원 확인으로 고향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전쟁 당시 그들의 나이는 17세였는데요. 전투를 벌이던 중 실종돼 신원 미상으로 남아있다가 최근 확인됐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어제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한국 전쟁 중에 실종된 당시 17살의 토마스 스미스 병사의 유해가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병사는 1950년 여름 제24보병사단 제3공병전투대 소속으로 부대가 진주 지역에서 방어작전에 참가했을 때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당국은 스미스 병사가 전쟁 포로였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확인된 두 번째 병사는 육군 제2보병사단 제9연대 중박격포 중대 소속의 리차드 셀루버 상병으로 확인됐습니다. 셀루버 상병 역시 같은 해 낙동강 인근에서 전투작전을 벌이던 중 실종됐습니다. 그해 겨울
한반도의 한 마을 근처에서 두 유해가 발견됐는데 바로 스미스와 셀루버 병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각 X-5077 탕곡, X0348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당시 신원을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약 3년 후인 1953년 12월 31일 두 사람 모두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국립태평양 기념묘지에 신원 미상으로 안장됐습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의 유해를 분석하기 위해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실험실로 보냈고 최근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스미스 병사는 자신의 고향인 미시건주 그랜트에, 셀루버 상병은 일리노이주 럭퍼스로 이동될 예정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450명 이상의 미국인 유해가 신원 확인 후 가족들에게 송환됐지만 아직도 7,000명 이상의 미군이 실종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중 수백 구의 유해는 복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국은 가능한 많은 전사한 병사들이 군의 명예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여름철 인명구조 요원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이민자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논란이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은 대부분 남미 출신으로 훌륭한 수영 선수들이라며 뉴욕시 인명구조요원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여름철 수영장 및 해변 인명구조요원 배치에 있어 인명부족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망명 신청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메모리얼 데이가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수영 시즌이 시작되면서 해변과 수영장에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기 시작한다며 일자리 부족 사태를 위해 망명 신청자에게 취업 허가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는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앤 윌리엄스 아이솜 뉴욕시 보건복지부 시장은 뉴욕시 내에 19만 7,1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있으며 5만 명의 망명 신청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는 인명구조요원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적인 행정 절차 때문에 고용을 할 수가 없다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요식업 및 간호사 또한 일자리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인명구조요원은 364명이었으며 올해는 560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 캐시 호컬 주지사는 인명구조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명구조요원의 최소 연령을 16세에서 15세로 낮추는 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져 5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농장 노동자들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전복돼 8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가주 거든그로브에서도 역시 음주운전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하는 사고로 두 자녀 엄마가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어제 올랜도에서 북쪽으로 80여 마일 떨어진 오칼라 지역 40번 하이웨이에서 50명 이상의 농장 노동자를 태우고 가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픽업 트럭에 의해 버스 측면을 들이받힌 뒤 고속도로 밖으로 이탈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 중 8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늘 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H-2A 임시 취업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픽업 트럭 운전자 브라이언 하워드는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으며 총 8건의 음주운전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음주운전 차량이 주택으로 돌진해 집 안에 있던 40세 여성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새벽 2시쯤 35세 남성이 몰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주택으로 돌진해 벽을 부수고 들어갔고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닛 카리오가 그 충격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사고를 낸 용의자를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0대 자녀 2명을 둔 어머니로 갑작스런 참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엑스 카운티에서 곰이 출몰했다는 보고가 접수돼 지역 교육군은 예방 조치로
인근 학교 야외 활동을 전면 취소했다고 뉴저지 교육 당국이 밝혔습니다. 뉴저지의 흑검 개체 수는 1980년대부터 증가하며 범위가 확장돼 현재 뉴저지의 21개 카운티 모두에서 곰 목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우스 오렌지 지역 경찰이 손돈 스트리트과 월튼 애비뉴에서 곰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섹스 카운티에는 과거에도 곰 목격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몽클레어, 베로나, 리빙스턴, 웨스트 오렌지, 블룸필드, 어빙턴, 메이플우드, 로즐랜드, 밀번 등에서 곰 목격이 보고됐습니다. 경찰은 곰을 만나면 도망치지 말고 무리를 지어 곰을 향해 천천히 뒤로 물러나라고 조언하며 주민들은 곰의 현재 행방을 목격하면 사우스 오렌지 경찰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우스 오렌지 메이플우드 교육구 행정관들은 모든 학교의 쉬는 시간을 포함한 모든 야외 활동을 취소했다고 뉴저지 어드밴스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흑곰은 뉴저지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로 주의 자연유산이며 건강한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뉴저지의 흑곰 개체 수는 1980년대부터 북서부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남쪽과 동쪽으로 증가하고 범위를 확장해 왔습니다. 현재 뉴저지의 21개 카운티 모두에서 곰 목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주 공무원들은 곰은 쓰레기 냄새로 사람이 사는 동네로 내려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곰 출몰 지역에서 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환경보호국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흑곰이 쓰레기 더미에 침입하거나 사람들의 먹거리에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경우 내버려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경이 페이스북 내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중고차 매매에 나서는 사람들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판매원으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기로 위협해 현금 수만 달러를 가로채는 등 범죄를 이어왔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동차 판매원으로 가장해 중고차 매매에 나서는 사람들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최근 브롱스와 퀸즈 지역에서 최소 9번 이상 같은 패턴의 강도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들이 구매자들의 현금을 강탈하는 과정에서 총은 물론 쇠파이프, 못이 박혀있는 나무 막대기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가장 먼저 접수된 때는 작년 12월 29일이었으며 최근에는 지난 7일에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0 이상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2건, 그리고 나머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모두 뺏겼습니다. 당국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중고차를 사고 파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해야 하며 만일 구매에 나서고 싶을 때는 경찰서 주차장과 같이 안전한 곳으로 만남의 장소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같은 사기 강도 및 폭력 사태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가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한인 대학 재학생으로 최소 5명의 장학생을 선정해 각각 $10,000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서울대 미주 동창회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2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천서의 경우 추천인이 장학회 이메일로 직접 추천서를 보내야 합니다. 동창회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장학생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연방 코로나19 지원금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교내 간호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 동안 약 400명의 교내 계약직 간호사 채용과 지원 비용이 $6,500만 포함해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연방 지원금으로 유지돼 왔으며 이에 따라 팬데믹 이전에 교내 간호사가 없던 학교에도 간호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올해 말 코로나19 지원금이 만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옹호단체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는 약 7만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137개 학교에 교내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 전역에 형사 사법체계 강화를 통한 공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1억 2,7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지난해 5월 총기 방지 이니셔티브와 사법체계 복구를 위해 예산으로 배정됐던 것에서 금년도에는 소매 절도 방지 태스크포스 도입 등 더 확충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는 주 형사사법관리국이 관리하며 예산 절반가량은 번호판 판독기, 바디 착용용 또는 순찰용 차량 장비, 공공안전 카메라 시스템에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인 항공 시스템, 현장 인력 파견 지원 시스템 등을 포함한 경관들을 위한 스마트 기술과 솔루션 도입 등의 ICT 지원, 음주 단속 장비 확인 솔루션 등에도 투입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6월 말부터 퀸즈 플러싱과 어번데일, 로치데일 빌리지, 스프링필드 가든까지 약 20스퀘어마일에 걸쳐 약 60만 명이 전기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다음 달 초중순에는 전기 스쿠터를 배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운영되는 전기 스쿠터 업체는 베오, 라임, 버드 등 3개 업체입니다. 스쿠터 잠금을 해제하는 데 $1 비용이 들며 종류별로 분당 39에서 42센트 비용이 청구됩니다. 시교통국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푸드 스탬프 수혜자이거나 뉴욕시 시형 아파트 거주자여야 합니다. 시니어 혹은 재향 군인에게도 추가 할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